네, 반갑습니다. 오즈입니다. 오늘의 영화 상자 속의 양입니다. 상자 속의 양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신작인데 제79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이기도 했고요. 고레에다 감독님은 항상 가족 이야기, 특히나 좀 불완전한 가족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감독님인데 이번에는 그 불완전함에 SF적인 요소를 첨가했습니다. 바로 7살의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감독님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대도 되면서 굉장히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소재라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영화가 대중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평론가가 어떤 점수를 주고 또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에 딱히 휘둘리지 않고 그냥 참고만 하는 편인데 안타깝게도 이 상자 속의 양이 칸 영화제에서 거의 최하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이제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상자 속의 양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영화는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의 일본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엄마 오토네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빠 켄스케가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소포를 받게 되고 그 소포는 리버스라는 회사에서 온 홍보물이었어요. 리버스라는 회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였고 그 홍보물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제 로봇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에 담겨 있었고요. 알고 보니까 이 부부는 과거에 전철 사고로 인해서 아들을 잃었었고 이 홍보물을 보고 부부는 서로 고민을 해 봅니다. 아빠 켄스케는 이 로봇을 별로 탐탁치 않아 했지만 엄마 오토네는 아들 카케루를 그리워하면서 로봇을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 회사에 아들의 기억과 외모를 재구성할 사진과 영상을 보내고요. 그렇게 아들 카케루와 똑같이 닮은 로봇이 가족의 일원으로 같이 살아가는데 과연 이 부부와 카케루의 모습을 한 로봇은 새로운 관계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영화 상작 속의 양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 카케루 역으로 나오는 아역 쿠아키 리무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냥 아들 연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닮은 로봇을 연기하는 게 저 나이대 배우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 영화에 녹아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고레에다 감독님이 눈을 최대한 깜빡이지 말 것 정도의 디렉션을 제외하면 굉장히 자유도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윤가은 감독만큼이나 정말 아역을 다루는데 도 같은 감독이다고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의 색감이 참 아름다워요. 영화에서 계절이 언제인지는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도 봄, 여름 즈음을 배경으로 한 것 같고 그 계절의 향기와 온도감이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낮에 이제 햇볕이 집 안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보듬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노을 지는 장면 이런 부분들이 이 화면 자체를 아름답게 잘 꾸며 놨다. 이 영화의 엄마가 건축 설계사이기 때문에 집의 구조와 뭐 창과 기둥 사이사이 비추는 그런 햇빛의 모양을 굉장히 신경 쓰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영상에서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빠 켄스케는 목공소 또 엄마 오토네는 건축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부가 자연의 산물인 나무를 가공해서 인공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오토네가 집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이 환경에 어우러지게 건물을 올릴까 구조를 배치할까 고민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자연을 해치는 인공적인 공작이고 목공소라는 공간도 어쨌든 나무를 잘라서 뭔가 자재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분? 근데 또 이 부부가 카케루가 태어났을 때 심은 나무를 보여줌으로써 생명의 탄생, 뭐 순환의 고귀함 이런 거를 얘기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인 부분, 자연적인 부분이 어우러진
지는 영화의 분위기가 영화의 소재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입해서 과연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이것과의 관계 맺음이 맞고 틀린지 윤리적인 가치관 이런 걸 관객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제목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목이 상자 속의 양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SF 장르에서 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테드 창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어린 왕자에 나오는 상자 속의 양 이야기를 빗댄 거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하고 깨닫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은유가 상자라는 외피에 갇혀 있는 양이 아들 카케루인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인지 관객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겠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관점이 다르게 다가오죠. 그런 면에서 저 스스로도 이 세상과 어떤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편견은 없었는가 돌아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재가 특별하기 때문에 굉장히 할 얘기도 많고 그 얘기에 좀 층위도 복잡하겠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좀 단순하고 가벼운 느낌? 마치 트루먼 쇼처럼 이 마을만 일본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고 일본이 워낙 아날로그 국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로봇이 상용화가 된다? 이러면 일본 내에서도 서비스가 옳다, 그르다,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뭐 거기까지는 얘기하기에 영화가 좀 짧다,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가족 주변에서의 상호작용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길가에 돌아다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소한 광경을 마주했을 때 이웃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친척들이 이 카케루 로봇을 보게 되는 장면도 있는데 그냥 뭐 "어유 로봇이었어. 아 이 로봇이 요새 이렇게 잘 나와?" 라든지 되게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휴머노이드 얘기를 할 때 휴머노이드가 차별받는다는 내용도 이 영화에서는 그냥 지나가듯이 언급만 되고 감독님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가족 안에서의 일이야." 했어도 저는 좀 아쉽다라고 느낀 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윤리적인 혹은 부부 스스로의 인간적인 고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제 감상이었어요. 이게 무슨 로봇 청소기를 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애완동물을 들여도 우리가 과연 잘 책임질 수 있는지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한 이후에 키워야 하는데 사람이랑 똑 닮은 그것도 내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입양하는데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혹은 그저 아들이 그리우니까. 라는 이유로 굉장히 빠르게 퉁치고 입양하는 느낌이거든요. 뭐 엄마야 그리워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빠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좀 탐탁치 않아 해요. 근데도 입양을 결정하는 이유가 "그려. 여보가 원하면 그렇게 해요." 약간 이렇게 나이브하게 좀 접근한다? 사람 아이를 입양할 때보다 더 쪼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로봇이라서 그런가 '에휴 뭐 키우다 마음에 안 들면 폐기하지.' 이런 마음가짐인지 굉장히 가볍게 일이 진행된다.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지 이후 전개에서도 로봇 아들을 키우는 걸 버거워해요. 그러면 관객들도 '입양하는 거 좋을 것 같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네?' 하고 이제 몰입하고 고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크게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쉽게 결정하는 듯한 모습이 좀 납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첫 단추부터 뭔가 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 이후의 이야기 특히나 이제 엔딩이 좀 뜬금없이 전개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후반부보다 전반부가 훨씬 무게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자 속의 양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별점을 매겨 볼까 하는데 상자 속의 양에 대한 저의 별점은
두 개입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것들 중에 가장 최하위의 점수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의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미디 영화라면 웃기는 게 목표고 액션 영화라면 정말 박진감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그 영화 좀 별로였어. 근데 코미디 영화면 아 그래도 몇 번 시원하게 잘 웃었다 하면은 점수가 괜찮을 수 있고 아 그 영화 만듦새는 좀 아쉬운데 진짜 액션씬 하나만큼은 넘버 원이다. 이런 영화라면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상자 속의 양은 가족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부는 SF 장르고 가장 중요한 소재가 휴머노이드 아이 로봇인데 그 부분에서 미흡한 연출 혹은 각본 이런 것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 속의 양에 대한 팝슐랭 점수도 한계인데요. 좀 가혹하긴 한데 일단 SF 장르치고 뭔가 기술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는 장면도 없거든요. 뭐 소재라고 할 만한 게 3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드론으로 배달해 주는 뭐 우편, 두 번째가 리버스라는 회사에서 보내준 소포를 열면 홀로그램처럼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장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셋 다 그냥 그래요. SF 장르를 기대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 빛과 그림자를 잘 활용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과연 이 인공적인 건축물도 자연과 어우러지게 우리가 잘 고심해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주인공이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소재와 연계돼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레에다 감독님의 신작 영화관에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저는 뭐 충분히 보셔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한 주였어요. 미국과 일본의 거장인 스티븐 스필버그와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동시에 한국의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사람마다 굉장히 호불호가 강할 것 같고 두 영화 모두. 근데 어쨌든 영화 매니아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하반기 기대작 중에 하나인 토이스토리 5가 개봉을 하잖아요. 그것도 보고 제가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영화들 이외에 원하는 영화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추천을 해 주시면 고려해 보고 리뷰도 해 보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댓글을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자 속의 양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 빰빠라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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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